여론조사도 발표가 금지되고 텔레비 토론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 2일까지가 공개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좀 더 겸손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해서 자칫 자만했다가는 금방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선거라서 일주일 사이에도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신중하게 아주 정중한 자세로 잘 가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쟁하는 선거는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후보하고 경쟁하는 게 선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자세로 캠페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이 집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수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들 중에서 아주 수준이 낮은 후보들도 있고 유치한 후보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국가 안보적으로는 정말로 제일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냐, 이런 자세로 캠페인도 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야당끼리 싸우는 선거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항상 여당하고 싸우는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여당은 아예 집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야당끼리 싸우는 선거인데 그 야당끼리 싸우면서도 정체성이 좀 다릅니다. 어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는데 야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분과 우리 후보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 결이 다른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인식해서 여야가 합당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 단일화를 한다? 그건 성립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소리,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도 한다소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차별성을 잘 부각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후보님이 오늘 이제 중요한 안보 행사를 참여하시고 또 기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비역 군 장성들이 오늘 또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우리 당의 모습, 후보의 모습을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석 공동선대위원장의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선거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강 구도는 무너지고 점차 1강 1중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후보 간 우열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국민이 주신 선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통합과 발전을 위해 과거의 낡은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것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었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이를 성실히 받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적폐라 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덜먹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마침내 야합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샷 단일화, 하지만 원샷 독배로 끝나고 말 것 같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는 대선 후에 아마도 공중분해까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중의 땅 문서까지 도박판에 거는 것은 조상님에게도 가족에게도 차마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고, 그러나 또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여지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두 개의 입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 하는 전형적인 간보기 정치라 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간보기 정치에 동의하신다면 당내 두 개의 목소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창업자로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당론 바꾸기, 입장 바꾸기를 수시로 해오셨기 때문에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적폐야합, 부패동맹에 대한 통일된 당론을 조속히 국민 앞에 내놓으시는 것이 합당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죠. 충격적인 것은 선거철을 맞아서 특정 정당 소속의 정당인들이 버젓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사태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직접 만드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가짜뉴스가 수없이 제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펀드를 사칭한 가짜 펀드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후보를 음해하고 공정선거 풍토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작성자는 물론이거니와 배포자에 대해서도 선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어제부터 4월 3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이번 재외동포 국민투표는 사상 최대 규모인 30만 명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고국에 대한 걱정이 크셨고 고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라 하는 주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동포 여러분들의 열망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기호 1번 후보 역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앞장서왔고 재외동포청 설립, 차세대 교육 지원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투표해 주셔서 정권 교체에 꼭 힘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5월 9일 대선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번 대선이 단순히 이기고 치는 선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5구 대선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고 또 촛불을 들지는 못했지만 함께 탄핵의 뜻을 같이 했던 전체 국민의 80%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마음을 그 당시에 그 뜨거운 함성, 뜨거운 열망,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그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촛불 집회에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번 대선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80%에 가까운 그런 국민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촛불혁명을 완성해내고 그때까지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절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도 발표가 금지되고 텔레비 토론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 2일까지가 공개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좀 더 겸손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해서 자칫 자만했다가는 금방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선거라서 일주일 사이에도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신중하게도 다 같은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분과 우리 후보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 결이 다른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인식해서 여야가 합당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 단일화를 한다? 그건 성립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소리,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도 한다소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차별성을 잘 부각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후보님이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냐 이런 자세로 캠페인도 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야당끼리 싸우는 선거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항상 여당하고 싸우는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여당은 아예 집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야당끼리 싸우는 선거인데 그 야당끼리 싸우면서도 정체성이 좀 다릅니다. 어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는데 야당이라고 정중한 자세로 잘 가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쟁하는 선거는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후보하고 경쟁하는 게 선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자세로 캠페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이 집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수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들 중에서 뭐 아주 수준이 낮은 후보들도 있고 유치한 후보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국가 안보적으로는 정말로 제일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